대학교 1학년을 마친 21살의 나는 노량진으로 올라왔다. 생계를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빨리 내 직장을 갖고 싶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. 노량진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광경이 아직도 선명하다. 삭막했지만 각자의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청춘들. 나 또한 이곳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. 처음 구한 1평짜리 고시원은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했다. 어차피 오래 살 거 아니니 1년만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따질 것 없이 학원에서 제일 가까운 고시원을 택했다. 처음에는 혼자 학원에 다녔다. 하루 중 유일하게 뱉은 말은 고시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뿐. 또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.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됐다. 날 어떻게 생각할까? 불쌍하게 볼까? 그렇게 혼밥이 익숙해질 때쯤 학원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.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언니들이 생겼고 벼락치기밖에 한 적이 없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랐던 나는 무작정 언니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.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했다. 점심을 먹고 난 뒤 사먹는 달달한 카페 모카에 올려진 언니들과의 공감 섞인 대화. 그 잠깐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생활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.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첫 시험. 결과는 참담했다. 합격의 문턱이 보이지도 않는 점수. 1년 동안 뭘 했지 싶었다. 인간적인 생활을 포기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. 내가 어떤 사람인지,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, 잠은 몇 시간 자야 그날 하루 집중이 잘 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채 무조건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한 결과였다. 언니들이 보기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집중을 못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 시선에 신경 쓰기 바쁜 보여주기식 공부를 한 것이다. 같이 공부하던 언니 중 한 명은 1년 만에 합격했다. 공부가 끝난 뒤 학원 옥상 큰 전광판 옆에서 합격을 다지며 맥주 한 캔을 같이 먹던 그 언니였다. 시험이 끝난 후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다. 그렇게 1년의 수험 생활을 한 뒤 학교로 복학했다. 학교에 다니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직렬을 바꿔 다시 상경하기로 했다. 검찰 사무직에서 경찰직으로. 경찰이 왜 되고 싶었냐고?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서? 그건 두 번째 문제였다.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내 적성에 잘 맞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매력적이어 보였다. 여담으로 친구랑 점집을 갔는데 생년월일을 묻지도 않고 얼굴을 보자마자 경찰이 될 거라고 하길래 이 직업은 내 천직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. 또다시 노량진에 왔다. 그때까지도 내 문제점을 모른 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.
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공부했다. 차갑게 식은 재처럼 번아웃되는, 뭔가 마음이 피폐해지는 방식으로 말이다. 몇 달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또 몇 달은 지쳐서 놔버리고 퍼져있길 반복했다. 물론 계속 시험에 떨어졌다. 시험이 끝난 후 합격자들이 정장을 입고 면접 준비를 하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. 저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? 학원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서 우는 소리가 났다. 조용히 볼일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. 그리고 물을 틀어놓고 나갈까 하는 고민을 한동안 했다. 수업 중 어떤 선생님이 한 말씀이 기억난다. 너무 간절히 바라면 눈에 눈물이 고여 직시할 수 없다고. 또다시 복학을 했고 졸업을 했다. 20대 중반이 지나갔고 이젠 돌아갈 곳이 없다. 꼭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. 하지만 목표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만큼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.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다.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 다리가 붓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했다.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서 6개월, 6개월에서 3개월로 계속 줄었다. 오랜 시간 공부하니 어느 정도 성적은 나았지만 여경 합격권은 생각보다 높았다. 학교 다닐 땐 대량 채용하더니 노량진에만 올라오면 채용 인원 한 자릿수, 5명. 물론 변명이다. 어느 때였든 준비가 돼 있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거다. 그렇게 시험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 시험이 다가올수록 압박과 부담감 때문에 집중이 더 안 됐다. 그 누구 하나 몰아치는 사람 없이 스스로의 목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다. 시험이 끝나고 난 뒤 며칠간 내 베개는 마를 날이 없었다.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.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. 오히려 나보다 더 합격을 바라셨을 부모님은 그 오랫동안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시고 항상 천천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하시니 더 고맙고 미안해 자꾸 눈물이 났다. 우리 부모님의 목이 기린보다 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. 실패가 계속되니 습관이 됐다. 몇 년 동안 아무런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다. 사실 노량진에서도 할 건 다 할 수 있다. 노량진의 PC방과 술집은 365일 호황이라고 했던가? 학원에서 자주 보던 남녀가 서로 친해지는가 싶더니 같은 고시원에서 나오는 걸 나한테 딱 걸렸다. 상황이 어찌됐든 좋은 시간이었길 바란다. 난 놀 용기조차 없었다. 쉬는 날조차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리는 미처 못 끝낸 진도 생각. 왜 외워도 자꾸 까먹을까 하는 생각. 합격수기 보면 진짜 빡세게 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하루를 통으로 쉬어도 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. 그렇게 쉴 때 제대로 못 쉬고 공부할 때도 제대로 못하면서 몇 년 동안의 하루하루를 내 모든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다. 그 다음 걸음은 생각하지 않았다.
42.195km를 단거리 달리기처럼 뛰고 있었던 것이다. 효율적인 공부, 적당한 계획, 충분한 수면, 그리고 꾸준하고 편안한 노력. 어느 하나 지켜지지 못한 채 합격만 바라고 있었다. 바로 앞 계단을 못 본 채 정상만 바라보고 걸으니 계속 넘어지고 넘어졌던 것이다. 목표만 바라보고 과정에서의 행복을 찾지 못한 채 모조리 합격의 뒤로 행복을 밀어버렸던 그때. 만약 내가 합격을 했어도 진정으로 행복했을까?